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DB금융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말씀드리 앞서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데이업에서는 24시간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한 분석과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의 나침판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찾아서 구분하고 팩트 체크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답답함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이슈들 공시나 기사로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업계 담당자들 만나서라도 관련된 내용들 모두 찾아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대여업 안에서 저 멘토 정윤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 끝까지 지켜지는지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투자 수익의 바탕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DB금융투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인 만큼 DB금융투자는 어떠한 회사고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기본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DB금융투자 아마 거래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지점이 20개 있는 중소형 증권사로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큰 특색이 없어요. 5대 증권사처럼 큰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다든가, 키움이나 이베스트처럼 온라인에 특화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IB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전문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한 곳으로 좀 쏠림된 모습이 없이 일종의 이렇게 오각형처럼 모든 사업 부문을 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각형은 이렇게 생겼죠. 이런 DB금융투자인데, 그래서 사실 크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DB금융투자 현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금융투자의 매출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DB금융투자도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에서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익 증권사들 모두 공통된 부분인데요. 흔히 WM, 이건 웰스 매니지먼트 약자로 보통 부르는데 일반적인 브로커리지 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받는 영업인데요. 주식이라든가 채권 그리고 금융상품들을 판매하고 주식 주문을 받으면서 관련된 수수료를 받아가는 업무를 이야기하고, 기업금융이 IB 업무로서 현재 그래도 일정 부분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PF 관련해서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S&T는 세일즈 앤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기업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매매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걸 위험 회피로도 사용하지만 적극적인 운영도 하는데 관련해서 실적이 크게 좀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년 동분기랑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 나는 게 있죠. 이 S&T 부분이 적자를 봤다가 크게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현재 실적을 크게 흑자로 만드는데 견인을 했는데, 이처럼 트레이딩 부분은 실적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울 때, 증권사가 어려울 때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금융은 이제 PF 관련 수익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외에 채권 발행시장, 그 다음에 주식 발행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매출을 가져오지만 현재 중소형 증권사들의 가장 큰 힘은 이 부동산 PF 대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이제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신규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 매출도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리테일 관련해서는 일종의 영업비용을 지금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그래도 1% 안쪽이지만 꾸준하게 좀 유지하고 있고 일정 부분 올라오는 모습도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대형사에 비하면 좀 연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5대 대형 증권사가 7에서 10% 정도의 파이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중소형 증권사의 장악력은 좀 다소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증권사 중에 지점이 제일 적은 곳이 삼성증권인데, 삼성증권 지점이 30개예요. 근데 DB금융투자는 아직도 20개나 되는 지점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지점도 은행만큼은 않지만 대부분 목 좋은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비용의 이제 좀
뭐 건물 임대료라든가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 직원들에 대한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상각비 관련해가지고도 영업 적자가 현재 좀 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되고 이 전체적인 이 주식 약정액 그리고 선물 약정액 파이가 2024년에 좀 늘어난다면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좀 특징은 없어요. 크게 특징은 없는 증권사고 이 PF 관련해서도 약간 논란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자본 대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금융권 PF 관련해서 증권사 쪽이 너무 부실한 대출들을 많이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이제 신용보강 업무 쪽으로 많이 좀 하고 있고 관련해서 좀 브릿지론으로도 많은 부분을 좀 대출을 해줬어요. 브릿지론은 뭐냐? 실제 공사를 하기 전에 땅을 살 때 땅을 사기 전에 받는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론으로 해서 땅을 산 다음에 이제 본 공사 시작할 때 본 PF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본 PF가 발생이 되면은 이걸 받아서 이걸 상환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사가 착공조차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더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도 이렇게 좀 변제 순위에서 되어 있는 신용 보강하면서 하는 대출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증권사의 연체율이 높고 금액이 좀 크진 않지만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좀 신용 공여 관련 부분이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IB 관련 실적을 좀 올렸던 부분인데 현재는 어느 정도 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무사히 해결하면서 2024년 업황 개선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기준금리가 어쨌든 정점을 찍을 거잖아요. 찍은 거라고 거의 90% 이상 예상이 나오고 있고, 빠르면 5월부터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무엇이 좋은가? 일단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요. 특히 개인들의 주식 투자 활동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2000년, 2021년만큼 늘어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시금 이렇게 좀 회복되는 분위기를 보여준다면 적자였던 WM, 웰스 매니지먼트 리테일 손익도 회복되는 걸 기대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 금융투자는 결국에는 사업부별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아가면서 크게 적자까지는 내지 않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2021년 이제 증권업 전체가 모두가 다 좋았을 때 이때만큼의 영업이익을 벌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적자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사업부별 IB와 그 다음에 자기 매매 쪽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잘 가고 있다. 여기에 다시 2024년에는 WM 쪽도 좀 회복을 기대해 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 금융투자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크게 좀 특색이 없어요. 특색 없이 무난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다. 업황 회복에 연동된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PF 관련 비중은 높지 않지만 브릿지론이라든가 후순위 채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어떻게 풀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DB 금융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DB 금융투자 나오는 이슈들 있으면은 제가 또 챙겨서 안내 드릴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은 이렇게 데이업에서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각각의 멘토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4시간 종목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이슈들 누구보다 빠르고 집요하게 추적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 여러분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 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잘 활용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